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초반 빅마우스 찾기로 간만에 쫄깃한 스릴러를 선사한 빅마우스. 이제 마지막 회 단 한 편만 남겨놓고 15회가 끝이 났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박창호가 자신을 빅마우스로 만든 찐말을 찾으며 긴장감을 줬던 전반부와 다르게 교도소를 나온 뒤인 후반부는 나름 반전이라는 노박의 정체가 공개되며 긴장감은 많이 떨어졌는데요. 대신 흑막이었던 최도아가 예상보다 더 나쁜 놈이었다는 서사와 초반 빌런이었던 공지훈이 사실은 참 순진한 사람이었다는 서사의 등장으로 반전인 듯 반전 아닌 반전 같은 전개를 선보이고 있죠. 어쨌든 그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빅마우스는 내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그 끝은 남아있는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해줄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빅마우스 최종회를 앞두고 남은 떡밥에 관해 뇌피셜을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14회 드라마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툭 튀어나온 인물, 최 실장의 언급으로 강성근 회장이 회상한 그의 아들 모습은 아버지가 악마라고 부를 정도의 사이코패스였죠. 갑작스런 그의 언급에 많은 뇌피셜들이 흘러나왔고, 그중 가장 근거가 있는 예상은 회상신에 보여줬던 모습으로 미루어 그가 많은 사람들을 연쇄적으로 해친 나쁜 놈이고 그 죄를 교도소에 있는 탁광현이 뒤집어 쓴 것 아니냐는 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100% 정답이었죠. 많은 분들의 예측대로 탁광현은 아픈 엄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성근의 아들 대신 죄를 덮었었던 효자였던 것. 우리 창우는 그런 착한 놈을 신명나게 두들겨 패고 똠양꿍 드립까지 쳤던 거네요. 어쨌든 강성근의 아들은 그만큼 나쁜 놈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제작진이 드라마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탁광현의 서사 하나 풀어주자고 그런 딥한 연출로 강성근의 아들을 등장시켰을까 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15회를 통해 말끔히 해결됐죠. 바로 강성근 회장의 아들이 최도아를 무너뜨릴 키를 쥐고 있던 것. 지난 14회를 통해 최도아는 드디어 자신의 신분까지 바꾸며 참고 기다렸던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강성근 회장을 해치우고 그의 유언장을 교체해서 자신의 할아버지 것이라 여기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죠. 그리고 최도아는 그렇게 물려받은 유산을 통해 NR포럼 최고의 위치에 다다랐습니다. 모든 걸 다 잃게 된 공지훈이 박창호에게 받은 정보로 최도아의 정체까지 공개했지만 NR포럼 3인방을 포함 모든 멤버들이 이제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최도아에게 줄을 설 정도로 말입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자리도 잃은 공지훈은 분노했고, 그런 공지훈에게 박창호는 한 가지 묘수를 알려주는데요. 바로 강성근 회장의 아들을 찾아 유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라는 것. 그렇게 이미 최도아에게 넘어간 지분 중 일부를 되찾아 그의 영향력을 낮추라는 거였죠. 그래서 강 회장의 아들이 14회에 등장했던 겁니다. 최도아를 잡을 키플레이어로 말이죠. 지금까지 나온 그의 정보는 그가 악마라는 사실과 늦둥이 아들이라는 사실 두 가지. 사실 늦둥이라는 멘트만 빠졌어도 강성근 회장이 85세였다는 걸 감안하면 5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고기광이나 다른 누군가를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늦둥이라는 조건 때문에 나이를 추리하기는 애매한데요.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예상은 미국에 있다는 아들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새로운 인물로 등장하기보단 기존에 있는 인물로 대안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 그중 가장 사이다인 방향으로 추리를 해보면 어려서부터 고아라는 설정이 들어간 창호가 강 회장의 손자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악마라고 불리울 만큼 망난이었던 강 회장의 아들에게 그도 모르는 아들이 있었고 그게 바로 박창호다. 14회 처음 강 회장의 아들에 대한 언급이 등장했을 때 최 실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던 아드님이 생신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왠지 이 선물이 자신도 뒤늦게 알게 된 자신의 아들에 관한 것 아닐까 합니다. 자신은 아들 취급도 못 받았지만 아버지께 손자가 있었다고 알려준 거죠. 혈육이 없는 강성근에겐 그게 최고의 선물일 테니까요. 그것이 정확히 박창호라는 이름은 아니더라도 어디 보육원에서 컸던 누구라더라 정도의 정보로 조사 끝에 그것이 박창호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박창호 또한 상속자가 되고 최도하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한방으로 서사가 정리되는 것 아닐까. 물론 뇌피셜이니 가볍게만 받아들여 주세요. 앞선 예상처럼 박창호가 강 회장의 손자로 밝혀지며 최도하를 쉽게 잡게 되면 좋겠지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최도하의 마지막은 누가 결정 지을까요? 저는 일단 최종의 예고편에도 등장했다시피 고미호와 현주이가 최도하의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1회 시작에 등장한 한 장면 때문입니다. 회상신처럼 흑백으로 구성된 이 장면은 구천 시민들의 시위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 이 장면을 보았을 땐 단순히 구천 시민과 NR포럼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이 진행하는 시위의 피켓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환경 관련 시위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도하가 어린 시절 폐수무단 방류가 있었다는 대사가 나왔던 만큼 이것이 과거에 있던 시위였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피켓의 내용 속에 최도하 시장이라는 언급이 있는 만큼 과거의 시위는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이지 않을까. 15회 마지막 고미호는 제리와 양 회장 패거리들을 이끌고 NK화학과 관련이 깊은 듯한 양어장을 쳐들어 갑니다. 당연히 그곳은 양어장으로 위장한 폐수 처리장이겠죠. NK화학에서 흘러나온 폐수를 양식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강으로 흘려보내는 곳 말입니다. 고미호는 결국 양 회장 패거리와 함께 이 양어장의 정체를 확인했고 그것을 시장 후보 토론 회장에서 모두 까발려 버리는 겁니다. 자신 또한 그것에 의한 방사능 피폭으로 백혈병에 걸렸다고 밝히면서 말이죠. 당연히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고미호의 증언과 증거들을 취합 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방송을 본 구천 시민들은 NK화학과 현 시장인 최도하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겠죠. 바로 이 시위 장면을 제작진은 1회에 숨겨놨던 겁니다. 하지만 예고편에 등장한 최도하의 대사를 보면 그는 검찰청 조사실 안에서 너희는 그 무엇 하나도 밝혀낼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이미 구천시의 왕이 된 최도하는 자신이 뭐든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죠. 이때 히든카드 현주이가 등장합니다. 박창호를 통해 강성근의 죽음부터 서재영의 죽음까지 그동안 최도하의 모든 죄를 확인한 현주이가 스스로 NK화학에 관한 양심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구천병원의 실험부터 자신이 확인했던 실험실의 정체까지 더 이상 최도하가 망가지길 바라지 않는 심정으로 그간 NR포럼이 지은 죄를 싹 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정도 양심 선언이면 최도하도 더 이상은 도망칠 구멍이 없는 것. 과연 아재의 예상대로 최도하의 마지막은 고미호와 현주이에 의한 진실 폭로일지, 과연 미호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